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삼성전자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지금 위치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끝난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27만 5천 원에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27만 4,500원에서 끝났어요. 솔직히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27만 5천 원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 구간 명확하게 돌파할 때 비중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였죠? 그 저항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올라갔을 땐 지지 라인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항이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하방 압력 가해서 또 밀어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과 흐름을 봤을 때에는 저는 이거 뚫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주말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뭐 헤즈볼라의 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선박이 피격되고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런 지정학 리스크 자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감안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잡히면서 금리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정말 많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영상 막판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지금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전체적인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걸 먼저 인지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쭉 끌고 가야 된다. 계속해서 갈 거다. 손실 보고 있는 주주님들 어떻게 하자? 끌고 가자. 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노리시는 주주님들 언제 노리자? 화요일 시초 노려보면 됩니다. 이 외인들이 수급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요. 다음 주 한 주뿐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음 주 한 주가 앞으로 한 달간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움직임일 겁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내일이죠. 근데 이거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100%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상과 이 영상을 본 분들과 못 본 분들로 확연히 갈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자신이 있어요. 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3점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이퍼 리쿼드 시세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 어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27만 7,740원 이 구간을 돌파하고 시작이 된다. 이 정도의 갭을 띄우고서 장 초반에 시작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 지지 저항 라인을 명확하게 뚫고 갭으로 뚫어내고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너무나 안전하게 상방에 대한 흐름을 잡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구간 어차피 뚫고 올라가 봤자 장 초반에 밀릴 거야. 지금 보면은 이 매물 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잖아. 이 구간 바로 뚫고 올라가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서 저항 담아들 거야. 여기서 저항 받기 때문에 어차피 밀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직 뭐 하락 추세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지수 어때요? 장기 상승 추세 돌파했고요. 그 윗구간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하락 추세 어때요? 이미 깨고 벗어난 지 오래요.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못 뚫어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이 하이퍼 리커드 시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우리가 먼저 보고 움직여도 나쁘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제가 이 하이퍼 리쿼드에 대한 시세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거예요.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이 삼성전자 주가 저번 주 한 주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공매도 대차에 대한 비중은 계속 어떻게 됐다? 들어왔다. 근데 중요한 건 공매도에 대한 비중은 근소하게 줄어들었고 대차에 대한 비중은 꽤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대차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가 줄어들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게 사실인데 결국에 이 이후에 뭐가 붙었어요? 대차 상환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까지 하방 압력 가했던 물량의 절반이 됩니까? 절반도 안 돼요. 진짜 조금 상환했어요. 그럼 얘네들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고 시작을 하는데 외인들이 물량 받쳐준다. 이 아래로 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은 계속 붙을 거고요.
공매도 대차 세력들 입장에선 너무나 큰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얘는 주가가 빠져야지 이익을 가져가는데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빠르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상환을 해버리는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흐름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연속적인 상승, 빵빵 치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치 빠르신 주주님들은 체크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외인들이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외인들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만약에 외인들이 물량 안 받는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정을 해봅시다. 미국 시장 나쁘지 않았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1% 이상의 상승률 혹은 그냥 강보합을 보여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외인들이 삼성전자 물량 안 받아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외인들이 우리가 20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을 실어놓은 구간이 26만 원에서 28만 원 조금 넘어가는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외인들이 장악해 놓은 구간이고 얘네들의 평단이자 매물대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캔들이 어떻습니까? 이 구간을 돌파해내기 직전이잖아. 근데 외인들이 물량을 안 받아준다?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상단의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그 물량들을 쓸어 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물량을 안 받고 있구나. 상방으로 안 터트리고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초의 갭을 만약에 세게 띄웠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특정 구간까지 밀려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장 초반에 살짝 치고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살짝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아무리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와도 어떻게 할 가능성이 크다? 물량을 받는 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즉슨 여기서 얘네가 물량을 받는다라는 건 삼성전자 주식 이제 갖다 버리기 위해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단물 다 뺐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가겠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물량을 추가적으로 받아주고 이후에 전고 돌파까지 노려보겠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 영상들에서 다 말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다 보여드리면 또 이런 댓글 달리겠죠. 얘는 왜 자꾸 자기 영상을 자랑하는 거야? 자기 이전 인증 그만 좀 이전 영상들 그만 좀 보여줘라. 이런 댓글들 정말 많이 달려서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전 영상들 전날 영상 안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굳이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제 이전 영상들 보시면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가장 큰 의도가 뭐냐? 장 초반만이라도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지금 미국 시장 당연히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에. 근데 오버나잇, 프리마켓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K하이닉스 ADR. 자, 오버나잇에서 3%대 폭등 나오고 있고요. 이거 폭등 맞습니다, 여러분들. 3%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때요? 2.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속셀 같은 경우도 2%대 상승 나오고 있고 물론 우리가 본장, 미장, 본장 시작이 되고 뭐 프리마켓까지 보고 해야 되는 요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 이란 뭐 이런 리스크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겁먹을 정도는 아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10년물 금리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4.68이죠. 4.68. 4.7까지 안 갔어요. 이 지수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뭐 무조건적으로 매도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근데 우려되는 점은 하나 있어요. 지금 뭐 일본 금리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인 흐름 뭐 아직까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결국에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린 내용들이 시초의 흐름들을 잘 봐야 된다. 수급을 봐야 된다. 미국 시장에서의 움직임 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움직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FOMC 의사록 수요일 날 FOMC 의사록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 방향성 좀 더 명확해질 거고 그리고 또 준비한 거 뭐 있습니까? 목요일 날 여러분
여러분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8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조금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요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잘 모르겠다. 내일 시초의 수급들 보기 어렵다. 신호 어떻게 캐치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주님들 많이 계신데 이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위에 있는 번호 010-9596-2829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얼마 만들어줄 거예요? 얼마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고 비중에 대한 고민들, 추가 매수, 평단 조절, 재진입, 신규 진입 다양한 고민들 하시죠. 이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도움 드릴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의 100%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죠. 얘네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